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도윤입니다. 오늘 영상의 첫 장면, 첫 인사에서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 채널을 구독해야 할까요?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 아침을 덜 힘들게 하고, 걷는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고, 계단 앞에서 숨 고르던 시간을 짧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의학적 근거와 현장에서 검증된 방법으로 여러분의 식탁과 생활 습관 안에 실제로 심어드리기 위해서죠.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납처럼 무거운 날 있으셨죠? 일어나서 첫 새 걸음이 무릎에서 끼익 소리를 내는 것 같은 날, 점심 먹고 나면 의자 등받이가 자석처럼 등을 끌어당기는 것 같은 날, 혹시 오늘이 그런 날인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이 채널이 바로 그 첫 새 걸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무슨 차이를 만들까요? 하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표시해 두는 이정표입니다. 알고리즘은 한 번 본 영상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구독은 내일의 여러분에게 어제의 다짐을 건네주는 작은 메모지 역할을 합니다. 좋아요는요? 이 주제, 이 난이도, 이 길이, 이 속도가 당신에게 맞는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모이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손가락 한 번 움직임이 많은 분들의 다음 주 보행 속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독을 누르시는 순간 이 세 가지 루틴은 매주 업데이트되는 개인 맞춤 지도처럼 여러분에게 도착합니다. 영양제 광고도 과장된 기적도 없습니다. 대신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쌓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후 졸림이 줄었다. 오후에 의자에서 한 번 덜 기대게 됐다. 장 보러 가서 카트를 미는 속도가 예전 같지 않다 같은 삶의 중심을 조용히 들어올리는 변화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스치시나요? 나는 이미 많은 걸 시도해 봤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은 덜어내기부터 시작합니다. 복잡한 운동, 비싼 재료, 대단한 장비 그런 것들 없이 흡수와 회복에 딱 맞춘 한두 가지를 먼저 자리 잡게 합니다. 과학적 근거와 현장성을 동시에 갖춘 작은 처방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따라하기 쉬운 순서로 전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날에는 반드시 당장 해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남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의 목표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것. 만약 오늘도 계단 앞에서 잠깐 멈춰 서셨다면 그 한숨이 내일은 작은 미소로 바뀌도록 돕는 것. 의사로서 저는 여러분의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발걸음을 봅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발걸음에 표지판을 달아주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저는 그 표지판을 따라 여러분이 원하는 속도로 필요한 만큼 정확히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진짜로 바꿔봅시다. 지금 구독을 누르시고 첫 루틴으로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음식이나 비싼 보충제를 찾지만 우리가 매일 보는 재료들이 실제로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건새우입니다. 한 줌의 건새우 약 20g에는 12g 이상의 고품질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단백질 구조가 건조 과정 중에 이미 부분적으로 분해되어 소화가 훨씬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100g당 칼슘 2000mg, 아연 3.2mg이 함유되어 있어 다른 단백질 식품에 비해 압도적인 양입니다. 건조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변화하므로 생새우와 달리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건새우는 타우린이 풍부한데 이는 근육 피로를 줄이고 에너지 생산을 돕습니다. 특히 심장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스타잔틴이라는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어 운동 후 근육 회복을 촉진하고 근육 손상을 방지합니다. 건새우를 먹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참기름에 시금치와 함께 볶는 것입니다. 시금치의 비타민C가 칼슘 흡수를 돕고 시금치에 함유된 엽산이 단백질 대사를 활성화합니다.
참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단백질 흡수를 돕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계란찜에 건새우를 넣는 것인데 건새우의 아연과 계란의 레시틴이 만나면 뇌 건강까지 좋아집니다. 저는 20년 동안 노인 영양실조와 근육 감소증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지역 보건소의 건강클리닉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노인 식단 코칭과 보행 속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똑같은 양을 먹는데 왜 힘이 없을까요? 제가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이 단순한 노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 76세 박영숙 할머니께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죠. 선생님, 정말 이상해요.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시장에 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숨이 차요. 혈압약도 잘 먹고 당뇨약도 빠뜨리지 않는데요. 할머니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 범위였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고통받고 계셨어요. 그때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주로 뭘 드세요? 잘 먹고 있어요. 아침에는 밥 한 공기에 미역국, 점심에는 국에 말아서 가끔 고기도 사서 먹고요. 충분히 먹고 계셨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할머니께 2주간 음식 일기를 써달라고 부탁했고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계셨지만 문제는 흡수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감소하고 소화 효소가 부족해지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신체가 활용하는 양은 훨씬 적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 3가지 특별한 식재료를 소개했습니다. 건새우, 황태포, 그리고 검은 콩이었죠. 할머니는 처음에 회의적이셨습니다. 선생님, 이걸로 정말 나아질까요? 약도 아닌데요. 그런데 2주 후 돌아오셨을 때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팡이 없이 걸어 들어오셨어요. 얼굴은 더 밝아지고 목소리도 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어제 시장 갔는데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도 두 번째도 아니었습니다. 69세 김동철 씨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 엘리베이터만 이용하셨는데 3주 후에는 3층까지 걸어 올라가실 수 있었습니다. 73세 이경희 여사님은 장보는 중간에 꼭 쉬어야 했는데 한 달 후에는 시장을 한 바퀴 돌아도 여전히 체력이 남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무기력함, 쉽게 지침,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한 후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양식품이나 영양보충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파우더와 다양한 영양 보충제에 의존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들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제 환자들이 경험했고 과학적 증거에 뒷받침되는 방법이며 무엇보다도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솔루션입니다. 75세 김태수 어르신께서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근육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운동선수도 아니고 무거운 물건을 들 일도 없는데요. 최근 가벼운 감기에도 자주 걸리고 사소한 상처도 잘 낫지 않는다고 하셨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근육을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으로만 생각하신다면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쁜 공장입니다. 근육은 5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째, 면역 호르몬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근육세포가 마이오카인이라는 특수 물질을 생산하여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조절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의 20%를 잃은 사람들은 감염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40% 더 높다고 합니다. 둘째, 혈당 조절 센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상승한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량이 충분하면 혈당이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근육량이 부족하면 혈당이 높게 유지되어 식사 후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상처 회복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우리 몸이 상처를 입거나 염증이 생기면 회복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일종의 단백질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넷째, 에너지 저장소입니다. 근육은 글리코겐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며 에너지가 갑자기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사용됩니다. 다섯째,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센터입니다. 근육은 남성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을 비롯한 중요한 호르몬의 분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요한 근육이 30대부터 매년 1%씩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40세에는 90%, 50세에는 80%, 60세에는 70% 정도만 남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50세 이후 감소율이 연간 1.5에서 2%로 가속화되어 65세가 되면 3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안다면 말이죠.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근육량을 회복한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육의 구성 요소인 단백질을 적절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적절하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실제로 흡수하여 근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적절한 형태로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0세 최순자 할머니께서 핸드폰을 보여주시며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인터넷에서 봤는데 제 나이엔 하루 계란 12개 정도 먹어야 한다던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계산상으론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물으셨죠.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2개만 먹어도 배탈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이론적인 필요량과 현실적인 섭취량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12개를 억지로 먹더라도 우리 몸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양은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3가지 주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위산 분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60대는 20대에 비해 위산의 50%만 생성합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첫 단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 소화 효소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특히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과 트립신이 결핍되면 같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흡수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셋째, 장 건강이 악화됩니다. 장벽이 얇아지고 육모가 짧아지면서 흡수 영역 자체가 감소하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서 전반적인 소화 능력이 저하됩니다. 예를 들어 72세 어르신이 닭가슴살 200g을 매일 드셨지만 근육량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분의 몸이 30%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흡수율을 고려하면 필요한 양의 절반도 받지 못한 셈이었죠.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양을 줄이되 흡수하기 쉬운 단백질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3주 만에 보행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2개월 후에는 실제로 섭취하는 단백질 총량은 20% 감소했지만 근육량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핵심은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단백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부드럽고 쉽게 소화되는 단백질이어야 합니다. 위산과 소화 효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쉽게 분해될 수 있는 형태여야 하죠. 예를 들어 뼈 국물의 콜라겐 단백질은
쇠고기 스테이크보다 흡수가 훨씬 쉽습니다. 둘째, 칼슘, 아연 등 보조 영양소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육의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에는 여러 미네랄이 함께 필요하며 특히 아연은 단백질 합성 효소를 활성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벽돌은 많은데 집을 지을 시멘트가 부족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70% 이상이 아연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너무 비싸면 계속 먹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매일 먹을 수 있어야만 진정한 도움이 됩니다. 두부찌개에 건새우를 넣고 마지막에 검은깨를 뿌리면 검은깨의 세사민 성분이 단백질 흡수율을 더욱 높여줍니다. 하루 20g에서 30g 이 정도가 적정량이며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물은 황태포입니다. 황태는 명태가 자연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동결과 해동을 반복하며 단백질 구조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마치 우리 몸의 소화효소가 이미 효과를 발휘한 것과 같아서 위산이 부족해도 쉽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황태 100g당 단백질은 약 60g을 함유하고 있으며 지방은 2g 미만입니다. 노인분들에게 지방은 소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황태는 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근육 합성에 최적화된 영양 프로필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황태가 간 피로 회복 성분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타우린과 메티오닌 같은 아미노산이 간의 해독을 돕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저하되고 간이 피로해지면 단백질 대사도 어려워지는데 황태를 꾸준히 섭취하면 간 기능 개선과 단백질 활용 증가라는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황태는 비타민어도 풍부합니다. 100g당 비타민어, 권장 1일 섭취량의 약 150%를 함유하고 있는데 비타민어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돕는 것이죠. 황태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와 함께 국을 끓이는 것입니다. 황태 한 마리를 찬물에 30분간 끓입니다. 그 후 물을 넣고 10분 더 끓이면 되는데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효소가 풍부하여 황태의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천연 소화 보조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황태 한 마리로 34번의 국물을 만들 수 있어 경제적이며 1회 제공량당 250원 정도로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물은 검은콩입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근육이 늘어나고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혈액의 흐름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혈액이 근육에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검은콩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단순히 항산화제일 뿐만 아니라 혈관의 문지기 역할도 합니다.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이 근육의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합니다. 검은콩은 단백질 함량만 보면 일반 콩과 비슷하지만 품질이 다릅니다.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높아 완전한 단백질과 유사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근육 합성에 중요한 류신, 이소류신, 발린과 같은 분지세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작년에 제가 담당했던 65세 김영자 여사님은 고기와 계란을 먹는데도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단백질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염증 수치가 높았습니다. 만성 염증으로 인해 혈관이 막혀 적절한 영양소 공급이 방해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할머니께 검은 콩을 권했고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검은 콩밥을 드시게 했습니다. 2달 후 돌아오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밤에 다리가 저리는 느낌도 사라졌어요.
검은 콩의 마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염 효과로 혈관을 확장시켜 같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더 많은 단백질이 근육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검은 콩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검은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은 단백질 소화율을 높이고 피틴산 같은 항영양소를 감소시킵니다. 게다가 비타민C를 생산하므로 일석이조입니다. 검은 콩나물을 살짝 데쳐 참기름, 소금, 마늘 약간을 넣어 섞어 먹으면 참기름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이 검은 콩의 항염 효과를 더 오래 지속시킵니다. 검은 콩밥을 지을 때는 백미와 7:3 비율로 섞되 처음에는 8:2로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시중에 파는 짜게 끓인 콩자반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이 너무 많아 실제로 칼슘이 배출되어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처음 검은 콩을 시도하는 분들은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첫 주에는 쌀에 10% 정도만 섞어서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갑자기 많이 먹으면 가스가 생길 수 있지만 꾸준히 먹으면 소화가 더 쉬워지고 무엇보다도 근육으로 가는 영양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도윤이었습니다. 오늘의 한 가지 실천만 꼭 가져가세요. 식후 커피는 30분 뒤로 미루고 저녁 반찬 순서를 단백질, 채소, 탄수화물로 바꾸기. 내일 아침 몸이 더 가볍다는 신호를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이 채널의 목표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을 조금 더 편하게, 걷기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드는 것. 그 변화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영상의 정확도를 높이고 더 많은 분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영상 설명란에 주간 체크 카드를 넣어 두었습니다. 오늘부터 기록을 시작해 보세요. 댓글에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다음 주 실천 포인트와 함께 응원 드리겠습니다.